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안철수는 없었다. 안철수는 없었다. 예, 오늘 이 남은 2개 부처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이 완료됐습니다. 네. 18개 부처 후보자가 지명 완료됐거든요. 오늘 이제 고용노동부 이정식 후보자, 그리고 이제 농림부 정황근 후보자인데 네. 안철수계는 역시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네. 오늘 2개 부처 장관 발표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한 분은 노사발전재단의 이제 사무총장 출신이고요. 고용노동부 노동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정식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정황근 후보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 쪽에 이 관료를 오래 한 분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두 인물 다 60대에 서울대. 그래서 그동안의 기류가 그대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네. 자, 대통령실 참모들 인선도 혹시 네. 발표가 될까 관심이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만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서실장이 이제 과거 같으면 청와대 이제 신집무실로 가겠습니다만 대통령실 살림을 다 꾸려야 되는 만큼 김대기 내정자와 좀 협의를 거치지 않겠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입니다. 네. 저희 장관 내정자들 그래픽 준비해놨죠?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네, 지금 이제 나오는 대로인데요. 인선이 이제 18개 부처 마무리가 됐고, 정부 조직은 현재 조직을 그대로 가기로 했고요. 네. 향후 어떻게 개편할지는 취임 후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 문제는 특징은 똑같습니다. 자, 서울대 출신이 7명, 오늘 2명이 추가됐습니다. 가장 많고요. 그리고 60대가 많습니다. 지금 뭐 나이대가 평균 60이냐 59냐, 오늘 다시 62로 올라갔고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남 출신이 가장 많다. 7명이다. 충청권 출신이 없다 그랬는데 오늘 2명은 충청권 출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자, 서울대 출신이 많고 60대 남성이 많고 그리고 영남 출신이 주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 당선인은 아무래도 손발을 맞춰본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배려하지 않겠다. 뭐 이런 확언이 있었고요. 선거 과정에서 30대 장관 이야기했었는데 네.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인선 발표에도 안철수계로 분류할 만한 인물 보이지 않았고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 이런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그러한 그 국정을 담당하는 이러한 책임 있는 그러한 자리를 논의하고 선정할 때마다 안철수 대표님과의 통합이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을 항상 생각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그러한 소위 국정의 공동 운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때가 있다는 그러한 현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막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아마 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제 이해를 구하는 건데 네네. 안철수 위원장은 일정을 다 취소했군요. 네, 일정 모두 취소했는데 오늘 2명의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윤 당선인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안철수계가 왜 없느냐? 안철수 위원장 일정도 취소했는데 좀 이상기류 아니냐? 윤 당선인은 전혀 어제도 만났지만 그런 불쾌감 없었다. 이 특이한 점이 없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인수위원장직을 이제 맡아서 소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주로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태규 의원 인수위원 사직했는데 그 자리는 이미 박수영 의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마저 사퇴하는 거 아니냐, 거취 문제 나오는 거 아니냐. 일단 이상기류는 맞는 것 같고요.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안철수 위원장에게 퇴로가 있을까 하는 이제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여의도 코너에서 좀 더 짚어보도록 네. 하죠. 네, 다음 주제는 뭔가요? 예, 한동훈 후폭풍. 네, 이것도 예. 짚어봐야 되는 이야기네요. 어제 가장 깜짝 인사 발표였는데 사실은 이게 파격이다. 심지어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인사 테러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윤 당선인이 굉장히 세세하게 얘기했습니다. 법무행정 전반을 잘 총괄할 수 있고 또 유창하게 영어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법무행정을 좀 격상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의당까지도 이 임명 불가 낙마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여야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는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망국 인사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동훈의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시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민주당이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과 그리고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 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스스로의 말을 뒤집는 인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도 지명 철회 요구에 네. 동참했고 맞습니다. 당선인 쪽에서는 어떤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당선인 쪽에서는 이게 혹시 이제 검수완박 결의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뭔가 반격을 하기 위한 카드로 급조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권성동 저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아니다. 초기부터 오랫동안 아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과연 이게 급조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오랫동안 검토한 결과인지 당선인만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뭔가요? 네, 의대 편입 아빠 찬스? 아빠 찬스. 이거 좀 기시감이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자, 경북대 병원장이었습니다. 이 부원장일 때는 딸이 2017년도 이 학사 편입을 하게 돼요. 의전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아들이 이제 병원장으로 또 승진을 했는데 편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과 아들이 모두 다 지금 의전원에 편입으로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거 좀 뭔가 부원장과 원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면 좀 부정의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아빠 찬스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아들의 경우에는 한번 떨어졌고 다시 들어가는데 TK 지역의 이 지역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학생들만 들어가는 것이어서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이제 딸, 아들 모두 다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은 시간 했던 것으로 지금 스펙이 나와서 이 스펙도 혹시 아빠 찬스로 쌓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당사자는 이거 전혀 부정 없다. 절차적인 문제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론 검증과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뭔가요? 네, 물가 급등세, 금리 인상. 네. 기준금리 또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1.25%에서 오늘 0.25%가 올라서 금통위가 1.5%로 확정했는데요. 이유 간단합니다. 지금 고물가죠. 4% 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리고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도 선제적으로 이걸 따라가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 하는 총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창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네. 자, 하는 총재 없더라도 미룰 이유는 없다. 선제적으로 올린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있습니다. 상황이죠. 얼마든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미 빚 많이 내신 분들 네. 금리 상황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